80세 이상 인구의 40%가 이 나이 이후에 겪게 될 삶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두가 은퇴 계획과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가족, 의사, 그리고 사회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7가지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큰 현실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2분 동안 80세라는 문턱을 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거침없는 진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놀라게 할 것입니다. 82세의 전직 교사 글래디스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돈독한 가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81세가 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현실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사회는 이러한 혹독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주하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좋은 계획과 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의 마지막 난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은 글래디스의 여정과 그녀가 깨달은 불편한 진실 7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진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뿐 아니라 각 진실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살이세요? 댓글에 나이를 남겨주세요. 이 정보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실 사실은 네 번째 진실입니다. 80세 이상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이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진실들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신의 사회적 관계는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매달 12명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82세가 되었을 때 다행히 3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노아의 수학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세 이후 당신의 사회적 관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이유를 소개합니다. 평균적으로 80세는 5년 안에 사회적 관계의 60%를 잃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세상이 말 그대로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글래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으로 친구들을 잃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저는 치매로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들이 그들을 신체적 한계에 더 가깝게 만들어서 집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립감은 서서히 스며들다가 갑자기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브리지 클럽은 회원들이 밤에 운전할 수 없게 되면서 해체됩니다. 걷기 모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모임을 중단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휴가를 보내던 커플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친구들은 건강 문제가 심해지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상황이 특히 잔혹한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정서적 지지가 가장 필요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건강 문제, 슬픔, 그리고 삶의 전환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지 체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래디스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실은 비록 가혹할지라도 실제로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서 20살 어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술을 활용하여 먼 친척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가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절실히 필요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강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나이가 들고 상황이 변하는 현실에 맞춰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가세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진실. 가족의 역학관계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78세에도 글래디스는 여전히 가장으로서 휴가를 준비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82세가 되자 딸이 그녀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리고 아들이 재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역할 전환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그녀에게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파괴적일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단순히 실질적인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사람, 부양자, 결정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문제입니다. 80년 동안 당신은 유능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자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당신을 다시 아이처럼 대하기 시작하고 그 심리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글래디스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5아이를 키우고 60년 동안 가게를 꾸려나가며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처방약병을 여는데 도움이 필요해지자 갑자기 모두가 제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선의의 시도는 종종 유능한 어른으로서의 당신을 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의 역학관계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배제한 채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상의하지 않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당신의 의견은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존중받기보다는 통제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역설을 낳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당신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아무도 이 새로운 현실을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글래디스를 살린 것은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일찍부터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존엄성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언제 자신과 상의해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편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를 덜 가치 있거나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그녀가 여전히 가족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어려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신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선호도를 정하세요. 부모님이나 여러분 삶에서 이런 역할 전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전환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정기검진도 받았다. 그녀는 일반적인 노화에 대비했다고 생각했다.
관절염이 있거나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조금 느려질 수도 있었지만 80세부터 시작되는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건강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악화되어 단순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건강조언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80세가 지나면서 단순히 노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기능 저하를 겪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3가지, 4가지, 또는 5가지의 서로 연결된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작용하여 한계를 만들어냅니다. 글래티스의 경험은 전형적이었습니다. 가벼운 관절염 때문에 운동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걷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이는 결국 근육 손실과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미한 청력 손실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 피하게 되었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울증은 수면 장애를 초래했고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들이 걱정하고 더욱 보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신은 예민한데 몸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신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몸에 갇혀 있고 그 좌절감은 미칠 지경입니다. 간단한 일도 복잡한 문제로 변합니다. 병을 여는 데는 계획과 여러 도구가 필요하고 옷을 입는 것은 전략적인 작업이 되며 계단은 산처럼 변합니다. 집은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장애물과 위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글라티스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변화에 맞서 싸우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절실히 필요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접 설치할 수 있을 때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주방을 재정비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기 전에 적응 도구들을 구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체적 능력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지적이고 경험이 풍부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비결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입니다. 변화의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변화를 위한 에너지와 동기가 아직 남아있을 때 필요를 예측하고 해결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강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글라티스는 4번째 진실, 즉 8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 4번, 당신은 사회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글래티스를 가장 절망에 빠뜨린 진실이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이 자신을 꿰뚫어 볼 때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고 병원 진료실에서 직원들이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딸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사실을 깨달았다. 82살이 되자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심리적 충격은 참혹했다. 사회는 80세가 넘은 사람들을 의견, 욕망, 그리고 기여를 가진 온전한 개인으로 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범주가 되었습니다. 노인, 연장자, 할머니처럼 당신의 복잡성을 인정받는 대신 당신의 나이로 축소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보더라도 거만한 어조로 말을 겁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웨이터들은 당신에게 직접 묻지 않고 젊은 동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점원들은 당신이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참을성을 잃고 대화에서 당신의 통찰력은 무시되거나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기술,
시사 또는 현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잔인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가족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이해하거나 기여할 수 없다는 듯이 당신 앞에서 당신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당신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추측에 가려집니다. 글래티스는 마치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던 사람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제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제 경험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었어요. 마치 제 삶 속의 유령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이러한 투명성은 상처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회가 당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방치, 학대, 착취에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욕구는 간과되고 권리는 짓밟히고 당신의 목소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글래티스는 전략적으로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는 대우를 거부했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대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 외모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대화에 의미 있게 기여하기 위해 시사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나이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어른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기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환경을 추구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투명성을 일찍 인식하고 자신의 존재감과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전략이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진실은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당신의 재정적 안정입니다. 진실 5번. 당신의 재정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글래티스는 은퇴를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사회보장연금,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저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지출과 예상치 못한 제약이 생겨났죠. 노화에 따른 숨겨진 비용은 어떤 은퇴 계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주요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들은 누적 비용도 문제입니다. 처방약은 매달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접근성을 위한 주택 개조에는 수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비용은 평생 저축 전체를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지출까지 더해지면 큰 돈이 됩니다.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식료품 배달이 필요하고 예전에는 직접 하던 서비스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전 손잡이부터 의료경보 시스템까지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운전은 못하지만 진료 예약에 가야 한다면 교통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의 고정 수입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잡고 있지만 의료비와 노인 관련 지출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구매력은 실제로 매년 감소하여 소득이 같아도 더 적은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글라티스는 또 다른 잔혹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종종 고령자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당신의 결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당신의 한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추가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어떤 금융상품들은 단지 당신의 나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은 엄청납니다. 평생 재정적으로 독립해 살았는데 갑자기 취약해지고 의존적인 상태가 됩니다. 모든 지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약과 식료품, 따뜻하게 지낼 것과 배불리 먹을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이 금융사기와 착취의 주요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범죄자들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고립되어 있거나 남을 잘 믿거나 인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특히 노립니다. 가족 구성원들 또한 때때로 그들의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분으로 재정적 학대를 정당화하며 이를 이용합니다. 글래티스는 자신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필수 지출을 자동화하여 공과금이 안정적으로 지불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단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흔한 사기 수법을 파악하고 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부터 처방약 저축 플랜까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최대한의 통제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율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재정관리에 참여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적 현실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화의 진정한 비용을 이해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 때 보호 조치를 마련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진실은 80세 이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모든 사람이 논의하기를 꺼리는 진실입니다. 6번째 진실. 당신은 매일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죽음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80세가 지나면 죽음은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글래티스는 이 현실이 자신에게 닥친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휴대폰 연락처보다 묘지에 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건 병적이거나 우울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수학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료들이 정기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또 다른 상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늘 존재하는 현실이 됩니다. 심리적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생일보다 장례식에 더 많이 참석하고 아는 이름을 찾아보고 기사를 읽고 확률을 계산하며 언제쯤 내 차례가 올지 궁금해합니다. 모든 건강 문제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느껴지고 모든 이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래티스는 매일 겪는 정신적 부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이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또 누가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보면 아는 사람을 위한 차인가 싶었죠.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삶의 단순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주저하고 투자나 개선이 가치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 급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대한 슬픔을 느낍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감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하지만 무시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라티스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접 맞서는 것이 오히려 해방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나누는 편지를 썼고, 가족사를 기록하는 유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이 소중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기에 오래된 원한을 용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책임을 지는 데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의 관계를 두려움에 떨며 회피하는 것에서 수용과 목적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노년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진실이며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7번째 진실, 예상치 못한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글라티스를 가장 놀라게 한 진실은 친구, 건강, 독립성, 인지도 등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강점과 통찰력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진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의 모든 혹독한 현실을 예상치 못한 힘의 원천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80년간의 삶의 고난을 견뎌낸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키웁니다. 전쟁, 경기 침체, 개인적인 상실, 건강 문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감당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쉬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남고 적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라티스는 육체적인 힘을 잃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강인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원래의 접근 방식보다 훨씬 나은 창의적인 해결책과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팠던 투명성이 이상한 자유로 변했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걱정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했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제약은 창의성과 지략을 강요했습니다. 글래티스는 수십 년간 간과했던 소소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돈을 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과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성을 얻었다. 원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덕분에 모든 상호작용은 더욱 소중해졌고 모든 경험은 더욱 생생해졌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글라티스가 축적된 지혜가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0년간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관점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통찰력,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고 삶의 교훈을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깊은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사회가 부채로 여겼던 그녀의 나이가 그녀에게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마지막 깨달음, 80세 이후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모든 혹독한 진실은 동시에 성장, 연결, 그리고 의미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도록 이끌고 상실은 남은 것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한계는 창의성과 회복력을 북돋아줍니다. 젊은 세대에게 나이 드는 것과 삶에 대해 어떤 지혜를 나눠주시겠어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누군가의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눈물 어린 전화통화에서 시작하여 노화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글래티스의 여정은 이러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매번 어려움에 휩쓸려 당황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노아의 희생자처럼 느끼는 대신 그녀는 자각과 준비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옛 우정이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우정을 쌓았습니다. 위기로 어려운 대화가 필요해지기 전에 가족과의 경계를 확립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응급 상황이 바뀌기 전에 가정과 생활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취약성으로 인해 표적이 되기 전에 재정을 보호했습니다. 절망에 휩싸이기 전에 죽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러한 혹독한 진실들이 비록 힘들지만 동시에 다른 종류의 힘과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4세가 되자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이끌며 이러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엄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나이 드는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노화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식과 전략, 그리고 지원을 통해 마주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에 대한 혹독한 진실들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나이 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을 알게 되셨다면 다른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러한 진실에 대비해야 하거나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7가지 진실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노화에 대해 솔직하고 지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노화의 현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고 준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